별씨의 종류를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묵과 중시가 있었습니다. 중시는 당하관의 승진을 위한 시험인데 문과 중시와 함께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중시는 병년에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문무과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승진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일종의 승진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중시와 비슷한 발영시, 등준시, 진현시가 있는데 발영시는 세조 12년 단오절에, 등준시는 역시 세조 12년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종친, 재상 이하 모든 관료가 응시할 수 있었는데 합격자는 관직을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진현시는 성종 13년에 실시하여 문신 4명, 무신 1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과거 시험은 세조와 성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한 특별시험으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발영시, 등준시, 진현시는 별시의 종류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한 번 이상 시행된 것은 아니었군요. 결국 묵과별시는 크게 증강시, 별시, 외방별시, 관무제가 있었다고 보면 되네요. 나머지는 승진시험이고요. 네, 그런데 묵과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한량과 군관, 조관을 대상으로 무예를 시험 보는 도시와 양반에게 무예를 권장하기 위한 권묵과도 있었습니다. 도시는 무관의 무예를 꾸준히 연마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매년 봄과 가을에 조관, 한량 중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사와 기창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도시에 합격한 사람은 관품을 한 품씩 올려주거나 갑사, 별시위에 속하게 하여서 급여 등의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도시는 무관과 군사들의 무예를 시험하여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묵과 급제자와 내금인은 반드시 도시에 응하게 하였고 이를 무예 단련의 훈련 과정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럼 묵과 시험과 도시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묵과는 무예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고 도시는 묵과급제자를 포함한 군관들에게 승진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권묵과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양반들에게 무예를 권장하고 문무를 겸비한 무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권무청을 설치하여 실시한 시험입니다. 하지만 현종대에 잠시 시행한 뒤에 없어지긴 하였습니다. 이렇게 묵과의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묵과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천인도 있다고 했는데 묵과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었던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조선시대는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였습니까? 천민들이 응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아주 특별한 경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묵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법제상으로는 양인이면 가능했지만 조선 전기에는 양반의 자제들이 많이 응시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양반 자제들이 응시하도록 장려하기도 하였지만 어려운 문과를 포기하고 묵과를 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무예만 할 수 있으면 문과보다 쉽게 묵과에 급제할 수 있었고 급제한 뒤에도 쉽게 관직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왠지 요즘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기분은 제 착각일까요? 공부가 힘든 사람이 예체능을 택하는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 네. 예나 지금이나 학문의 길은 어렵고 멀고 힘듭니다. 그러나 요즘은 체육이나 예술도 공부가 병행되어야 하니까 제가 공부할 때하고는 많이 또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조선시대 양반 자제들은 음직을 통해서 무관이 되기도 하고 갑사, 별시위, 내금위, 겸사복 등의 양반 직업 군인과 족친위, 공신적장, 충순위, 충찬위, 충의위 등 귀족 수기군에 들어가 근무하다가 묵과에 응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군인은 정권을 지속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군인이므로 양반 자제들을 충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니 국가가 적극 장려한 것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양반이 아니면 묵과에 응시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어렵긴 했지만 응시를 아주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반들이 들어가는 갑사, 별시위 등 양반 직업군에도 부유한 양인이나 무제가 뛰어난 양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이들 역시 무과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무관이 되는 것도 힘들었다는 얘기군요. 부유한 양인이나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조선 전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양반 자제들이 무과 시험을 볼 수 있었고 천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무과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지방의 향리도 무과를 볼 수 있었는데 이들은 무경칠서를 시험을 보아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경칠서는 뒤에 시험 과목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선 후기는 응시 자격에 변화가 있었나요? 물론 조선 후기에도 법제상으로는 천인들의 무과 응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만과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대로 임진왜란 등 국가의 위기 상황이 오면 천인들로 하여금 무과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공청을 설치하여서 공천이나 사천들이 적의 머리를 하나를 베어오면 면천을 시켜주고 둘을 베어오면 우림위에 편입시켜주고 셋을 베어오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해주었고 넷을 베어오면 수문장을 시켜주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적의 머리를 셋을 베어오면 무과에 급제한 것으로 쳐주었다고 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군공을 세운 천인들에게 시상이나 공로를 치하할 목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무과가 시행되었는데 특히 남한산성 전투에서 공을 세운 천인들에게 먼저 무과 응시가 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 기간 동안 면천되거나 등과하는 천인이 늘어나면서 노비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자 효종대에서는 천인의 무과 응시를 금지시키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요. 이는 영조대의 속대전의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천인의 무과 응시가 금지된 셈이군요. 그게 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법이라는 게 반드시 지켜지는 게 아닌 거는 예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노비에게 군역을 지우는 이상 그들에 대한 일정한 대우를 해주었어야 하므로 각종 시제나 도시, 무과에 응시할 자격 등을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납속이 일반화되면서 면천된 이들이 무과에 응시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무과에 급제했다고 해서 바로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반 사회에서 이들이 양반과 경쟁해서 관직을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고요. 결국 무과에 급제하고도 평생 군문에 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에서 들었던 만과의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되네요. 그렇다고 해서 천인이나 양인이 무과에 급제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급제하면 아들과 손자대에는 생원, 진사시나 문과를 응시하여 양반으로 신분이 올라가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무과는 면천된 천인이나 양인의 신분 상승의 길로 이용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자신은 군문에서 늙어가도 아들이나 손자가 양반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